서산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협약을 맺었던 SOE를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에 대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아쉽지만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50대 외주업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서산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협약을 맺었던 SOE를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에 있는 한화토탈과 롯데케미칼 앞 부지입니다. 2006년 SOE는 이곳에 대산 2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1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에 대산단지가 유력해지자 2017년 SOE과 한화토탈,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 서산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291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정밀화학 기업들을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3월, SOE는 사업을 포기하고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특화 산단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당시 주민 300여 가구가 이주하고 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쳤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철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우량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한 10조 원 가차의 이렇게 투자가 예상돼서 지역 경제에 아주 신선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 사업이 휘청거림으로써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상공인들은 상실감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갖고 있습니다. 급기야 충남도는 지난 1일 SOE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대산 2일반 산단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수를 뒀습니다. SOE이 빠지더라도 특화 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MOU를 체결해서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산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서산시랑 힘을 합쳐서 무산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서산시는 합의를 깬 SOE의 책임이 있다며 원안대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다른 기업을 유치하거나 정부의 국가 산단 지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화 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인근 기업도 참여가 어렵다면은 특화 산단은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국가 산단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OE의 철수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서산 정밀화학 특화 산단. 현재 부지 매각 가격을 두고도 기업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9일 오후 4시 반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철소 자체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측정한 A씨 체온은 40.2도였으며 맥박과 호흡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당진 최고 기온은 32도, A씨 작업 공간은 40도가 넘었으며 제철소 측은 30분 작업, 30분 휴식 등의 폭염 근로 지침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A씨가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판단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충남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1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10차례나 발령돼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이 4차례로 가장 많았고 천안과 당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가 계속되면 오존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 대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현대제철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5월 현대제철이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열흘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블리더 밸브를 여는 것은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며 현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업정지 처분 이후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양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행감 첫날 주요 내용을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말 기준 청양군청 공무원 600명 가운데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은 200여 명. 3명 중 1명꼴로 관내 주소지를 두지 않거나 주소지만 청양에 둔 채 내포나 공주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핵심 사업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무색해 한다는 비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관내 주소 두기 운동은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좀 시범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운곡과 비봉 등 농공단지 내 기숙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숙사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조성됐지만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양에 거주를 둔 사람이 뒤도록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천양에 거주를 둔 그 일자리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그분들이 있으면서 나머지 천양에 주소를 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충남 소방 복합시설 건립 추진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초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계획이 부지 매입과 지표조사 등을 이유로 늦어지면서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표조사를 지금까지도 못 끝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뭐 지표조사가 이게 뭐 하여튼 이 하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되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그거를. 요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해서 안전재난과에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작년에 끝냈어야 돼. 작년에. 18개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청양군의회는 행감이 끝난 후 선진시설 방문과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6일 폐회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이번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오전 8시 15분부터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충남 지역 수건 사업의 해결사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 시장 군수들을 잇따라 만나 현안에 대한 건의를 경청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5월 6일 세종시에 있는 공관에서 정 총리를 만나 총사업비 411억 원 규모의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홍장 당진시장도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 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가 군수는 국도 38호선 이원 대상 16교 건설 사업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등을 강력 요청했고 정 총리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장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과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뉴딜 사업 시범지구에 당진시를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고 정 총리는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 군수와 김 시장이 한나라시에 정 총리를 만났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태안군에 이어 당진시가 8일 오전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김 시장 역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만큼 정 총리와의 친분이 두터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 총리와 김 시장은 개인적으로 20년직이라며 총리실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태안군과 일정이 동시에 잡힌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의전부서 관계자는 면담은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라며 어떤 식으로 조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잠재적인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충청권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둘로 나누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과 기관정책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 사회복지 등을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산에서 외국종 마늘이 육종 마늘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흔을 수확철을 맞아 일부 도로변 노점상에서 중국종과 스페인종 등 난지역 마늘을 지역 특산물인 서산 육종 마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종은 모양과 크기가 육종 마늘과 비슷해 잘못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종 마늘을 구매할 경우 법인이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검증된 판매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광역 공모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충남도가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을 평가한 뒤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다음 달 공모와 접수에 나서 8월 사업 대상지 서너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6곳이 선정돼 사업비 6억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8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과 법인, 사업자나 공공기관입니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에 속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하면 되고 접수 이후 일주일 안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모두 2,800여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태안해경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올해 해양시설 국가안전 대진단을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해안에 있는 유해물질 저장 시설 등 8곳입니다. 특히 기름을 비축하거나 정제하는 시설에 대해선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4년 동안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문제 69건이 개선되면서 해양 오염 사고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충남 지역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남도는 10일 보령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행복한 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의 주제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4차 산업 대응, 공동체 경제 육성과 경제 양극화 해소 등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하반기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10일 당진시청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 촉구와 미디어 활용 방안,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충남도가 6월 민주항쟁 공식 행사를 10일 천안 신부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충남도가 6월 민주항쟁 관련 행사를 공식적으로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관련 영상 상영과 공로패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태안군과 농협 태안군 지부가 햇마늘 대도시 직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 대형마트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수도권 3곳에서 태안 햇마늘 판매에 나서는데요. 물량은 총 127톤으로 태안군이 재배농가로부터 먼저 사들인 뒤 나중에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행사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시름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예산군이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주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군이 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농가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이 20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28도, 서산, 태안, 홍성은 29도, 예산과 청양은 30도로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 맑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 효과도 짧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높아 더운 데다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은데요. 사소한 것도 서로 조금씩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다소 낮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날도 습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